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공개 일정을 연속해서 취소를 했습니다. 이번 주였죠. 엑스포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. 사실 이제 어려울 거라고는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많은 표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. 네, 마지막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어려울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날 줄 몰랐다. 송태영 교수님, 네.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됐건 이 외교전에서 전략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이번 그 엑스포 관련해서 좀 저희들이 좀 늦게 뛰어든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2014년서부터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추진하던 것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좀 더 그것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가 이제 미리서부터 선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. 후발주로서 한계가 있었고 또 국제 정치가 정말 현실적으로 실리 외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 틈바구니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략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돈 외교가 되다 보니까 사실 내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을 파악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. 네. 다만 이것을 이제 책임 소재는 가리되 그러나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외교력이랄지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엑스포나 국제대회가 한 번에 결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한 4번 정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재도전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력을 좀 더 신장해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키우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 네.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박창환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잘못 보고를 한 참모진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뭐 그거에 대한 연장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석 전원을 교체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물론 총선도 앞두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우리가 뭐 국제 행사 유치전을 뭐 성공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역사상 이렇게 대패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. 근데 왜 아까 뭐 홍준표 시장 얘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. 하나는 정말 무능력하구나. 또 하나는 왜 거짓말까지 하지? 이걸 동시에 느꼈어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늦게 뛰어들어서 사실은 국제 행사 유치 사실은 유치했어도 잼버리처럼 잘못 운영하면은 큰 손실이 생기는 게 국제 행사입니다. 그러니까 뭐 유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네. 늦게 해서 못했다, 뭐 사우디가 돈 많이 써서 못했다, 다 좋다 이거예요. 그런데 투표하는 당일날 아침에 여당 인사들 여권에서 용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? 2차 투표까지 가서 역전을 노린다고 그랬어요. 그리고 이탈리아는 안 오니까 우리 역전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. 이탈리아가 받은 표가 17표, 우리가 받은 표가 29표입니다. 얼굴에 후끈거리죠. 창피한 거예요. 야, 어떻게 도대체 상황 인식이나 아니면 외교 정보라든지 이 정도까지 표 분석도 안 되고 상황 분석도 안 됐나? 아깝게 대패했다면 정말 국민들이 다음에 정말 또 밀어서 부산 엑스포가 꼭 유치되도록 하자.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. 네. 평창 동계올림픽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번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이야기하고 현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.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? 물론 늦게 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투표 당일까지도 사슴을 말이라고 얘기하는 지록이마의 보고들. 그거 누가 했습니까 도대체? 누가 대통령에게 그런 거짓말 보고를 한 거고 국민들 앞에 그렇게 오늘 투표에서 우리 역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? 완전 이건 코미디예요. 이런 코미디를 누가 어떻게 지금 용산인지 아니면은 뭐 국정상황실인지 아니면 엑스포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그런 보고를 한 사람은 정말로 상황 인식과 정보 능력이 제로인서입니다. 그 사람부터 해고해야 된다고 봐요. 그럼 대통령이 오직했으면은 이제까지 이태원도 사과 안 하고 여러 가지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사과 한 번도 안 하신 분인데
이렇게 얼굴 후끈거리는 결과 나오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까지 했어요. 누구나 국민들이 참 진짜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아니냐.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. 그러면 이번에 뭐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? 뭐 국정 대전환 이게 네. 뭐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정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네.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까? 그런 점에서 뭐 인물들을 싹 갈아서 네.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. 이거 자체는 뭐 저는 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예.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돼서 좀 국정이 좀 쇄신되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참 실망만 안겼는데 네. 좀 기대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조광환 전 시장님 이번 주, 다음 주죠.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또 이르면은 개각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런 국면을 좀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용이 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분위기 생각하세요? 쇄신은 되겠죠.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. 예, 이게 이제 그 여당의 대표와 야당의 대표가 서로 대자하고 대화를 풀어나가면 참 좋은데 네,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.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그 우선 일단 그 다수당 야당의 대표가 중요 범죄 혐의 피의자예요. 그것도 한 건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사건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를테면은 토착 비리 같은 사건인데 그 대화를 하는 것이 정말 그게 쉬울까 이런 점이 하나 있고 아까 그 탄핵에서 검사 2분 탄핵했잖아요. 예, 이 부분은 굉장히 한 분은 재판 중이고 한 분은 수사 중이거든요. 그런데도 굳이 탄핵을 해요. 숫자의 힘을 앞세워서. 이건 뭐냐면은 그 이정섭이라는 그 분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검사였잖아요. 네,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성이라고 봐야죠. 그리고 우리 수사하면 가만히 안 둬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한 으름장이라고 봐야 되죠. 그런 것들은. 그러니까 사실상 비정상적 상태의 그 이 진행이라고 우리는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다만 우리가 개각을 이제 이제 교체를 갖다 해야 되는데 예, 이게 이제 요 대목에서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. 네. 이 청문회 유능한 인재를 모셔가지고 정말 탕평 인사 내지는 이렇게 하면 좋죠. 예, 근데 거의 그 국회에서 이 국무위원회에 대해서 망신주기용 그다음에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모욕을 주고 그래요. 또 그러니까 야당이 발목 잡을 것이다. 이 그렇죠. 말씀이신가요?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 국정의 효율성과 노력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. 그렇지 않다는 점이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 엑스포 문제를 차분하게 분석해봐야 되는데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했다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했다면 예,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것이고 네, 예측이 참 잘못됐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그 역량의 문제를 갖다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